자,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배운 걸 써먹을 건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A의 n승이나 A의 11승이나 뭐 A의 뭐 100승 이런 걸 구할 때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직접 규칙 찾기가 있고, 하나는 2차 방정식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켈리 해밀턴이 아닙니다. 근데 2차 방정식을 켈리 해밀턴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자, 그런데 직접 규칙 찾기가 좋으냐, 켈리 해밀턴이 좋으냐를 선택하는 방법. 어떻게 선택하면 되냐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2차 방정식 중에는 제가 편한 게 뭐뭐 있다고 했어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 이퀄 0. 이거 좋다고 했어요? 안 좋다고 했어요? 좋다고 했습니다. a제곱 빼기 a 플러스 2 이퀄 0. 좋다고 했습니까? 안 좋다고 했습니까? 좋다고 했습니다. a제곱 플러스 k 곱하기 a. 즉, 이 항이 없는 거. 이런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a제곱에다가 k 곱하기 2 형태. 즉, 누가 없는 거? 1차 항이 없는 거. 이 네 가지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 가지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짝 조사해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문제를 딱 봤어. A의 11성을 구하래. 성분이 주어져 있어. 그럼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조사해 봐요. A 플러스 D가 얼마지? 0이지. 이거 좋은 놈 안 좋은 놈? 좋은 놈이야. 왜냐면은 이런 형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풀어보면 되겠네. 자, 풀어볼게요. A 제곱에다가 가운데 항은 0이고 이쪽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AD 마이너스 BC니까 마이너스 6 들어가겠네. 이퀄 0이네. 됐죠? 그래서 A 제곱이 뭐가 되겠지? 6이. 그러면 A 3승은 뭐가 되겠어? 6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지. A 4승은 어떻게 되겠어? 6의 3승 곱하기 2 이런 형태겠지. 6 곱하기 A예요? A. 응? A 제곱 곱하기 A. 제가 좀 잘못했네. 잠깐만요. 빼먹었습니다. 6A. 됐죠? 그 다음에 6 제곱에 제곱 6의 제곱 2. 6A 제곱. 6 제곱 6 제곱 2. 이런 형태로 가겠네요. 그쵸? 이런 형태로 가니까 11선까지 구하기가 좋겠다, 안 좋겠다? 좋겠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봐요. A의 n승을 구해야 되는데 눈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A 플러스 D가 얼마야? 2. AD 마이너스 BC가 얼마야? 5. 1 빼기 0. 1. 1. 자, 그러면 이게 좋은 놈이 나오겠어요? 안 좋은 놈이 나오겠어요? 안 좋은 놈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켈리 해밀턴을 쓰면은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느냐? A 플러스 D가 0. AD 마이너스 BC가 0. 이런 경우는 켈리 해밀턴이 편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편하냐면은 A 플러스 D가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면서 AD 마이너스 BC가 1일 경우. 이런 경우가 편합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켈리 해밀턴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켈리 해밀턴을 써봤자 복잡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럼 뭘 쓰면 돼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직접 규칙 찾기로 A의 제곱과 A의 3승과 이걸 직접 규칙 찾기를 해서 가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선생님, 근데 문제 11번이요. A제곱, 그 K의 해밀턴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잖아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A 아니에요? 마이너스 2A래요.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A 마이너스 2로 하면 안 돼요? 이걸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이니까 A는 2. 이거밖에 없을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행렬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 좋아요. 질문이 나왔으니까 바로 해봅시다. 행렬의 2차 방정식. 이거는 나중에 OX에서 하는 건데, 행렬의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e 이퀄 0 이라고 했을 때 이거 인수분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했죠? 된다고 했으니까 a 빼기 3e 곱하기 a 마이너스 얼마? 플러스 2가 0이니까 따라서 a가 3e 또는 마이너스 2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렇죠?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이게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틀렸다는 뜻이 아니고 이걸 만족시키는 거는 얘들도 있지만 또는 다른 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 다른 놈들이 더 있기 때문에 A가 꼭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놈이 어떻게 많은지 한번 해봅시다. 만들어 볼게요. 켈리 해밀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렬 A를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1, 1, 그 다음에 4, 1. A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A 플러스 D가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나요? A 플러스 D가 얘가 되는 것 맞습니다.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AD 마이너스 3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만드는 건데 AD 마이너스 BC가 마이너스 3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놈의 답이 된다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어요? 바꾸면 됩니다. 4, 1, 1, 1 이것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그럼 또 뭐 있겠어요? 2빵 3, 1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그러다 보니까 a-2의 제곱이 0이라고 해서 a가 2다 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고요. a가 2일 수도 있지만 이거라도 되지만 또는 다른 것들이 더 많다 안 많다? 굉장히 많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게 조금 힘든 게 보통은 수학 문제들은 풀면 답이 딱 하나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수학을 정확하게 완결 지으려면은 어떤 게 있다고 했어요? 그 놈들도 답이지만 다른 놈도 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상을 조금 바꿔줘야 돼요. 내가 찾은 답은 답인데 답 전부를 다 찾았느냐? 일부만 찾았느냐?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OX 문제가 어려운 건 이런 겁니다. OX 문제가 x의 제곱이 4이면 x 이퀄 2이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왜 거짓입니까? 이 새끼가 이놈의 답이 아니어서 거짓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놈 말고도 또 다른 답이 있기 때문에 거짓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OX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는 어떤 놈이 결과론적으로 계산상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전부냐 또 다른 놈은 없느냐 예외는 없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OX가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행렬의 2차 방정식이 어려운 이유는 얘가 답이 아니다이면 차라리 쉬운데 답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다? 답이 이거 두 개가 아니고 더 많다 안 많다? 더 많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2차 방정식 숫자에서는 답 두 개를 찾으면 끝이지만 행렬에서는 답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걸 알아두시는 거. 아무튼 질문을 잘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편해지는 것들이 있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배운 이 지식들을 써먹어 봅시다. 문제 15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말이에요. 이걸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푸냐면은 있으니까 이거 제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A2-1B에다가 A2-1B에다가 했더니 이게 4 곱하기 A2-1B 이렇게 해도 풀리긴 별로예요. 성분끼리 같다고 그러면. 근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몰상식한 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중요한 조건을 안 본 겁니다.
이게 몇 차 방정식이죠? 2차. 그러니까 항상 행렬을 고급스럽게 잘 풀려면은 조건에 2차 방정식이 자주 등장한다는 걸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 봐봐. 이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알아요? a 제곱 빼기 4a 이퀄 0인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a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a가 0행렬이어도 되고 4이어도 되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더 없어요? 더 있죠. 그런데 지금 a의 모양이 주어져 있어요. 0행렬이 될 수 있어요? 없죠. 4이가 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이 다른 놈들 중에 하나라는 건데 이 다른 놈들은 반드시 뭘 만족시켜야 된다? 켈리 해밀턴을 만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딱 보니까 얘를 고쳐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4a가 0인데 켈리 해밀턴에 의해서 a 플러스 b가 얼마여야 된다? 4여야 되고 ab 플러스 2가 얼마? 0이어야 된다는 걸 알아내고 곱셈공식으로 바로 풀라는 얘기였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위에 이런 식의 계산을 통해서 풀 수도 있지만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입니다. 자, 또 한 번 볼게요.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직접 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건을 판단하는 방법만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 16번도 a 이퀄 4-7, 3-5인데 a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삼성 있잖아. 계산할 수는 있지만 계산하기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설마 세 번이나 곱하라는 이런 규칙도 없는 노가다를 내라고 했겠어? 아니지. 누로 확인해봐. a 플러스 d가 얼마지? 마이너스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1이야. ab 마이너스 bc가 얼마지? 1이야. 좋은 상태 안 좋은 상태? 좋은 상태야. 켈리 해밀턴을 하면 아주 예뻐져. 어떻게 되느냐? a 제곱 여기는 부호가 바뀌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플러스 2 이퀄 0이야. 됐죠? 그럼 눈으로 봐도 a 삼성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2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a 제곱이 뭐가 되느냐? 넘겨버리면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어차피 1차가 되면 간단해 안 간단해? 간단해. 그래서 1차로 바꿔놓고 풀면은 쉬워진다는 거. 즉 이걸 보는 순간 이걸 체크를 했으면은 세 번을 곱하지 않고 간단하게 켈리 해밀턴을 쓸 수 있었다. 근데 왜 a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죠.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0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게 많이 보던 공식이야. a 마이너스 2를 양변에 곱해버려도 되겠죠. 그쵸? 그럼 우변은 뭐가 돼? 0이 되지만 좌변은 a 3승 빼기 2가 되는 거죠. 이거 어떤 공식이랑 똑같냐 하면은 x 빼기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공식이랑 똑같은 상태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17번은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요? 17번은 그렇습니다. 이걸 제곱이 0이니까 학생들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데 A의 성분이 주어져 있고 A 제곱이 0이잖아. 이것도 직접 곱하는 대상이 아니고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0,0이 아니니까 이 새끼는 인수분해해가지고 얻은 답이 아니라는 얘기 됐죠? 아니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얘는 어떻게 된다? 켈리 해밀턴에 의해서 A 플러스 D가 얼마다? 0이어야 되고 AD 마이너스 BC도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거죠. 이해됩니까? 놓쳤나요? 이게 이렇게 생긴 겁니다. A 제곱 A 이퀄 0인데 여기도 빼기 0이 곱해져 있고 더하기 0이 곱해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D도 0이고 AD 마이너스 BC도 0이다. 자, 18번도 문제를 볼게요. 18번도 보시면은 뭐라고요? A 플러스 D가 지금 저거죠?
AB 마이너스 BC. 그리고 A 플러스 B. 여기 B가 있어서. 그냥 문자를 바꿔 쓴 겁니다. 자, 문제 18번. 문제 18번도 보세요. 이번에는 A 제곱 플러스 2 이퀄 A. 지금 앞까지의 문제는 성분과 2차 방정식입니다. 성분과 2차 방정식은 뭘로 생각한다? 켈리 해밀턴으로 생각한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도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안 있어요? 2차 방정식이 있죠. 근데 구하라고 한 게 뭘 구하라고 했어요? A 빼기 2의 역행렬을 구하라고 했어요. 달라요. 아까는 2차 방정식과 뭐야? 성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2차 방정식과 뭐가 역행렬이 주어져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을 사용하는 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분이 없으니까 켈리 해밀턴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역행렬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역행렬은 뭐지? 우변을 2로 좌변을 어떻게? 인수분해로. 그게 포인트. 자, 넘겨보겠습니다. A 제곱 빼기 A가 얼마? 넘기면 마이너스 2. 이에다가 지지란 숫자 곱해진 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A로 묶어내면은 A 빼기 2입니다. 그게 얼마?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됐죠? 됐나요? 그러면은 가로에다가 얘를 곱했더니 2가 됐네요. 그렇죠? 그럼 가로의 역행렬이 누구다?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풀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문제 한 문제의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성분이 주어져 있다면, 행렬 A의 A, B, C, D 성분이 주어져 있다면 이 관계는 뭘로 한다? 켈리 해밀턴으로 간다. 됐지?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하고 뭐가 주어진다면 역행렬이 나온다면 이 관계는 뭘로 간다? 가로 곱하기 가로가 2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 됐습니까?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방법을 쓰지? 이걸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9번도 같은 방식이겠죠. 19번도 2차 방정식이 있고 A-2의 역행렬을 구하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은 A-2에다가 뭘 곱하면은 2가 될까?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20번도 어때요? 2차 방정식과 뭐야? 역행렬이죠. 그쵸? 자, 21번 가보겠습니다. A에다가 PA 더하기 QE의 이놈이고 A가 어떻게 주어져 있다? 3, 2, 2, 1. 일때 PQ를 구하래요. 어마어마하게 복잡해 보입니다. 그죠? 자, 어떻게 복잡한가 한번 봅시다. 얘는 뭐야? 이 마이너스 일성을 어떻게 계산하는 성질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일성은 그냥 역행렬이라는 뜻일 뿐입니다. 그럼 얘를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놈의 역행렬이 누구다? A다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성분이 있어요. A의 성분이 있어요. 그쵸? 이 그림을 봅시다. 이 도표에서 2차 방정식이 주어진 게 아니고 역행렬과 성분이 주어져 있어요.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2차 방정식을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해볼게요. 요 놈의 역행렬이 누구다? A다. 역행렬끼리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떤 특징이 있을까? 곱하면 뭐가 될까? 2가 되죠. 그래서 쫙 지우고 났더니 A에다가 PA 더하기 QE를 곱했더니 얼마가 나와야 된다? 2가 나와야 된다. 역행렬끼리 곱해봤더니 뭐가 나와? 2차 방정식이 나오네요. 그쵸? 2차 방정식은 성분입니다. 이제 뭘로 가겠어요? 켈리 해밀턴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니까 PA 제곱 플러스 QA 빼기 2가 0이네요. 선생님, 그냥 PA 더하기 QE가 A의 역행렬이다 하면 안 돼요? 그거 그냥 PA 더하기 QE가 A의 역행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쩌라고요? A가 있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이거의 역행을 구하고 이걸 해서 계산해도 답은 나옵니다. 답은 나오는데 뭐냐면은 귀찮다는 거죠. A의 역행률을 구하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방법은 역행렬끼리 곱하면 2가 된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이런 방식을 알아야 진짜로 고급 문제에서 계산이 안 되는 고급 문제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켈리 해밀턴을 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P로 나눠주면 되죠. 그쵸? A 제곱 플러스 P분의 QA 마이너스 P분의 1E가 0이라니까 이제 켈리 해밀턴에 의해서 이것 두 개 더하면은 얘가 될 거고 이것 두 개 더하면은 얘의 마이너스가 될 거고 AD 마이너스 BC 하면은 얘가 될 거다라는 걸 알아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뭘 얘기하고 싶었느냐? 얘와 얘의 관계입니다. 이것 두 개가 주어지면은 켈리 해밀턴으로, 이것 두 개가 주어지면은 인수분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두 개가 주어졌을 때도 얘를 가지고 2차 방정식 만들고 켈리 해밀턴으로 관계를 매칭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조건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원하는 건 그걸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또 봅시다. 또 그러면 22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번 같은 경우에 이걸 보고 풀이 방법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A가 어떻게 생겼다? A1, B4 그 다음에 A-2E의 역행렬이 A 플러스 3E일 때, 자, 여러분들은 제가 커닝 페이퍼 같은 거 만들려고 할 때 뭘 적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했죠. 계속 모의고사 시간도 하는데 모의고사 풀이하고 하다 보면은 점점 이런 것들에 밑줄이 쳐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많이 하고 나면은 사실은 풀이에 줄이 쳐져 있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표현들 있잖아요. 여기에 형광펜으로 줄쳐놓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자꾸 정리되어져야 고급스러운 풀이, 고급스러운 수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두 개가 역행렬이래. 어떻게 이 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곱해요. 그렇지. 곱하면 뭐가 나와? 2가 나와. 그래서 A-2E 곱하기 A 플러스 3E가 2구나.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간단하네. 얘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A의 성분이 있어. 뭘로 처리하면 되겠어? 켈리 해밀턴으로 처리하면 끝. 쉽죠? 그러니까 오늘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겁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조금 지루하긴 했는데 배워야 되는 요소들이 2차 방정식, CH, 역행을 구하는 법 이런 거. 그 다음에 질문해 준 덕에 2차 방정식의 답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다? 많다. CH 때문에. 이 정도의 몇 가지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문제에서 이런 조건들이 막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써먹을 건가 하는 겁니다.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23번은 아주 들어온 표현이 있네요. 23번은 A가 A-1, 3B가 있는데 여기에 A 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2 이퀄 0. 두근. 근데 0이랑 영행렬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0은 영행렬을 뜻하는 겁니다. 모든 성분이 0인 것. 그러니까 영행렬에다가 어떤 걸 곱해봤자 얘가 빵빵빵빵이니까, 그렇지. 딴 거 곱해봤자 다 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근 그립니다. 뭐가 두근 그립니까? 젠장할. 이거 몇 차 방정식? 3차.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여기 착각하면 안 돼요. 3차 방정식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지 같은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잖아요. 왜 그래요? 복잡하니까, 못 다루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게 문제가 그냥 나왔을 리는 없으니까 뭐가 조건이 하나 더 있겠죠? A 플러스 E가 뭐 E의 뭐가 존재한대요? 역행렬. 도대체 수학 문제에서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말을 왜 줄까? 왜 줄까? 역행렬. 쓸때 쓰라고. 그렇지, 쓰라고. 그럼 역행렬을 어디에 써먹어야 돼? 양변에 곱하는 게 역행렬입니다. 그렇죠? 역행렬은 한마디로 닥치고 곱해봐야 되는 거. 역행렬이 있다는 말을 주면 역행렬이 있다는 말이 없으면 닥치고 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을 왜 줬을까? 곱해보라고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곱할까요? 여기에 곱하나? 아니요. 여기에 곱해야겠지? 네. 근데 여기에 이 모양이 있나 없나? 있어요. 아, 있다. 그렇지. 얘가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이놈의 역행렬을 곱해버리면 여기가 뭐가 된다? 2가 돼서 날아간다. 여기도 뭐가 된다? 여기는 그냥 0 돼버린다. 그치? 그래서 이 말을 살짝 적용했더니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2가 0이구나. 됐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왔어요? 2차 방정식이 나왔죠? 또 깔끔하게 뭘로 처리한다? 켈리 해밀턴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됐죠?